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 몇 주간 이 전쟁이 소강 상태였죠. 그런데 어제부로 완전히 이 대규모 전투가 붙었습니다. 바로 헤르손 쪽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헤르손 전선에 걸쳐서 15개의 예단을 동원해서 치고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양측이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고, 러시아군의 1차 방어선이 뚫렸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오랫동안 러시아를 계속 보급을 끊으면서 말리다가 이제는 치고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러시아는 병력이 없다 보니까 이 행정 단위들이죠. 전 러시아 연방의 행정 단위마다 하나씩 한 개 대대씩 불러서 그렇게 해서 3군단을 만들었고, 그걸 지금 전선에 투입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기초군사 교육만 하더라도 우리 5주 6주 넘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주특기 교육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기초군사 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자들이 군인들이 지금 전선에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황당한 그런 이 사고들이 발생하는 내용,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우폴 파르티잔들에게 완전히 잠식당하고 있는 마리우폴 상황도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 보겠는데요. 전과 450명입니다. 하루 만에 45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는데 한 개 대대, 완전히 그냥 한 개 대대가 전멸하는 셈이죠. 전차 7대 격파, 장갑차 25대 격파, 차량 29대 격파, 트레일러 등 특수장비 1대 격파, 야포 19문 격파, 다른장 로켓 3문 격파, 헬리콥터 1대 격추, 무인 항공기 3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정말 많습니다. 이번 전쟁 통틀어서 그 어느 때보다 못지않게 전쟁 초기보다 장비면에서는 못지않게, 그리고 병력면은 정말 최대로 많은 정도의 그런 병력 손실을 러시아군으로부터 뺏어냈습니다. 장갑차 25대 같으면 장갑차 대대 한 개 사라진 거죠. 그리고 야포 19문 같으면은 포병 대대 한 개 사라진 거죠. 다른장 로켓 3문 같으면은 다른장 로켓 포대 하나 사라진 거죠. 이게 지금 헤르손 쪽에서 서로 간에 대화력전 하면서, 이 화력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정확하고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화력전 끝에 러시아군의 포병부대들이 이렇게 많이 파괴가 됐다고 해요. 자, 이런 엄청난 전과를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갔죠. 그런데 당연히 치고 들어가는 쪽이 참호를 파고 기다리는 쪽보다 피해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말을 매일 지금 거짓말하는 국방부 대변인, 그 사람 말을 얼마나 믿어야 되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참고로 러시아군은 국방부 대변인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56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450명 죽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560명 죽었다, 이 전투에서. 그리고 전차 26대 격파, 장갑차 32대 격파, 수호 25 공격기 2대 격추했고, 우크라이나는 미콜라이오 쪽에서 3개 방면으로 공격해왔는데 모두 격퇴했고, 지금 우크라이나 군은 미콜라이오 쪽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런데 러시아 군의 전차 26대 격파 어쩌고 이거는 조금 그래 하더라도, 또 560명 사살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크라이나 군도 상당 부분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공격해 들어갔으니까. 지금까지는 러시아군이 공격해 들어온 것을 우크라이나군이 참호나 방어선을 구축하고 막아내다 보니까 러시아군의 피해가 훨씬 많았는데, 지금 반대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필터링 해가면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전선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이란 무인기 300여 대를 일괄 수령했고 곧 전선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역시 또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미콜라이오에 있는 학교 시설에 또 미사일 공격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종전 전에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선언했는데, 이거 조금 가능성 없는 희박한 그런 이야기 아닐까. 터키 이런 나라들이 과연 나토 승인을 해줄까요? 그리고 벨고로드, 러시아 본토죠. 그 벨고로드 도심에 심야에 연수의 대폭발이 관측되는데 하늘에서 번쩍번쩍번쩍 하면서 이제 폭발이 일어났는데,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 오전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군은 국경 밖으로 침략자들을 몰아낼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공세를 펴겠다 이거죠. 이 선언 이후에 그날 오전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선언을 하고, 오후 2시에 헤르손 전 전선에 걸쳐서 15개 예단을 동원해서
이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설에서 제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에게 살 기회를 주겠다. 자, 우리 이제 공격해 들어가니까 니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항복하거나 탈영해서 귀가해라. 이렇게 선언하고 공격을 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오후 2시, 29일 오후 2시부로 헤르손 전선 전역에서 대규모 공세작전을 개시를 했고, 이런 공세작전 속에는 우크라이나 공군이 러시아의 안토노스키 대교, 바로 헤르손에서 남쪽 스로핀스크 쪽으로 이어주는 다리죠. 그 다리 끊었으니까 그 옆에 이제 폰톤 페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모두 격침시켜 버렸다. 이제는 러시아군이 헤르손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 겁니다. 완전히 고립됐죠. 자, 그리고 러시아군의 헤르손 외곽의 농선 거점 이제들을 계속 연쇄 함락 중이다.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가면서 그래서 1차 방어선을 돌파를 했고 2차 방어선을 두들기는 중이다. 라고 알려진 상황에서 그리고는 이제 29일 심야 그러니까 한 밤 12시경에 공세를 멈추었다고 해요. 이런 걸 가지고 러시아는 미콜라이오 쪽으로 도망갔다 라고 했는가 보는데 이렇게 한번 쫙 흔들어주고 러시아에게 지금 이 고립되어 있는 러시아군에게 극도의 공포를 한번 심어주는 이런 그 간보기 작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헤르손 쪽에서는 기계화 부대로 진짜로 치고 들어가고 그 헤르손 동쪽에 있죠. 노바카우프카 댐이 있는 그쪽에서는 화력으로 때렸답니다. 그래서 카우프카 댐 일대에 있는 지휘소 그리고 러시아군 방공포대 S-300 판치르 토르 이런 거 전부 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서 이제 이 헤르손 쪽에는 러시아 방공망은 다 소멸했다라고 평가해도 된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헤르손 대교 남쪽에 있는 스로핀스크 일대에 제4전차 사단에서 차출한 기갑부대를 긴급 투입해서 방어에 나섰다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전차 부대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헤르손을 함락한 우크라이나 군이 도하 작전을 펴겠죠. 그 도하 작전을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이 저지 부대로서 전차 부대 기갑전을 펼치고 이거 아니죠. 이 강을 건너는 것은 이제 포로 전차포로 때려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도하 저지를 위해서 지금 전차 부대를 투입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포병이 지금 녹아내려서 없어졌고 제공권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다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차 부대들 아무리 와도 제공권 이 항공기 캐스나 포병 화력이도 드론으로 딱 보고 때리려 하면 되니까 아마 정말 허무하게 이 전차들이 다 녹아내려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주요 소식 알아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본격적으로 헤르손 공세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부 지역의 러시아군 점령 지역에서 활동하는 파르티잔들도 점차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오폴에서 파르티잔과 러시아군이 교전을 벌였는데 파르티잔이 러시아군의 병력과 장비, 방어시설 배치를 훤히 꿰뚫고 있다는 소문이 돌며 러시아 장병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격전 끝에 차지한 우크라이나 남부 도네츠크주의 항구 도시 마리오폴에서 현지 시각 8월 29일 새벽 파르티잔과 러시아군의 교전이 발생했으며 러시아군이 패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페트로 안드류센코 마리오폴 시장 선임 고문이 현지 시각 8월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지 시각으로 8월 28일 밤부터 8월 29일 이른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는데요. 마리오폴시 북쪽 외곽의 주택가인 코치우빈스키 5번가의 과거 아조프 연대 점유 건물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거리는 마리오폴시의 외곽도로로 외부 적대 세력의 시가지 진입을 막기 위해 러시아가 다량의 지뢰와 부비 트랩을 설치해 놓은 곳인데요. 파르티잔 세력은 28일 오후 11시 50분경부터 이 일대를 순찰하던 러시아군 순찰 병력에게 총격을 가하며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소형 전술차량 한 대였던 러시아군 순찰 병력은 즉각 지원 병력을 요청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화력 열세일 것으로 판단한 파르티잔들을 쫓기 시작했는데요. 어둠 속에서 파르티잔들을 놓친 이들은 지원 병력과 함께 코치우빈스키 도로 북쪽 공원 일대로 수색 작전에 들어갔다가 자신들이 매설해 놓은 지뢰밭 한복판에 갇혀 지뢰 연쇄 폭발로 다수의 병력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러시아군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지 파르티잔들이 러시아군의 순찰 시간대와 루트는 물론 지뢰 매설 지점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어서 러시아군들은 마리오폴 그 어느 곳,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의 이 같은 공황 확산은 최근 전황 악화와 돈바스 지역에 대한 인적 수탈 강화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주민들의 반러 감정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장병들 그렇게 불안에 떨지 말고 백기를 들고 투항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이 이 타이거 소형 전술 차량을 타고 이제 순찰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고 파르티잔들이 여기다가 총격을 가해서 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뭐 중기관총도 있고 그리고 이 내부에 한 개 분대가 타죠. 근데 파르티잔들 보니까 뭐 소총 들고 지금 뭐 공격해 오니까 이것도 잡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원 병력을 또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대에 있던 뭐 5분 타격대 이런 타격대가 증원해서 오겠죠. 그런데 파르티잔들이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을 간 곳이 기가 막히게 증원 병력까지 다 들어온 장소가 지뢰밭이었던 겁니다. 파르티잔들은 어디에 지뢰가 있는 걸 다 알고 쏙쏙쏙쏙 피해서 도망가고 이 증원병력들과 순찰병력들은 잡으러 쫙 들어가다가 지뢰를 밟고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파르티잔들이 러시아군의 지뢰 매설 지도까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증원병력을 어떻게 요청한다 하는 프로토콜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순찰 루트 다 알고 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야, 우리 순찰 루트, 작전 계획 이런 거 다 알고 있고 하다못해 지뢰 지도까지 다 가지고 있는 상대와 싸워야 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이제 마리우폴에서 파르티잔이 준동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크렘린은 극심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지에서 강제 징집이나 사기, 재소자 사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병력을 끌어모아 전선에 보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조차 안 된 이 병력들이 무기 사용법을 몰라 각지에서 사고를 일으키며 러시아군의 비전투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이른바 의용병 대대라고 이름 붙여진 러시아 연방 자치 주체별 동원 병력들을 모아놓은 제3군단에서 며칠 사이 촬영된 것만 2건의 자폭 사고가 발생해 러시아군 지휘부가 패닉에 빠졌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8월 30일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 소식통들은 자신들이 드론을 띄워 러시아군 방어진지를 정찰하는 과정에서 식별된 황당한 사고 영상 2건을 SNS를 통해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최근 도네츠크시 외곽에 배치된 제3군단 예하 대대 전술단들의 방어진지에서 일어난 대전차 로켓 무기 폭발 사고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공개된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의 장갑차 접근을 인지한 러시아군 보병이 참호에서 RPG-26으로 추정되는 대전차 무기를 집어드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병사는 RPG-26의 백블래스트, 즉 후폭풍 위험 반경에 대한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는지 바로 뒤에 서 있는 동료를 등지고 대전차 로켓을 발사했다가 일격에 동료를 날려버렸습니다. 또 다른 영상 속에서는 개인호에 들어가 있는 병사가 후방 은폐물을 확인하지 않고 대전차 로켓을 발사했다가 자신이 쏜 RPG 후폭풍에 휩쓸려 폭사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RPG-26은 발사 전 후방 각도 120도, 거리 30m 이내에 인원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발사해야 하는 무기인데요. 이번 영상은 새로 징집되어 전선에 투입된 병사들이 RPG와 같은 공용 화기에 대한 교육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오신트 소식통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각 행정주체가 80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행정주체당 예를 들어 러시아 공화국 그럼 그 러시아 공화국에서 한 개 대대 체첸 공화국에서 한 개 대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80여 개 대대 갖고 와.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끌어모은 부대가 바로 제3군단이고 그거 한지 지금 그 제도를 시행한 지 2달도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으기 시작해서 모으는데 시간 걸릴 것이고 그리고 그 모은 병력들을 훈련소로 보내는 시간 걸릴 것이고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하는 시간 그리고 기차 군사훈련 마치고 부대 편성 그리고는 현장 투입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기초군사훈련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RPG-26 같은 이런 로켓포를 쏘는데 이 주의사항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배틀그라운드나 이런 뭔가 총을 들고 하는 전투 게임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우리 아들이 하는 걸 보면 RPG-7 이런 거 막 집어들고 아무 데서나 막 쏴요.
그런데 그 아무 데서나 쏘면 큰일 나거든요. RPG-26 같은 경우는 뒤에 이 화염이 확 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20도 각도에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30m 내에. 그 정도로 화염이 엄청납니다. 왜냐? 만약에 벽을 등지고 쐈다. 그럼 벽 맞고 다시 그 화염이 나를 덮쳐서 내가 그냥 통구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아군이 있다면 우리 아군이 그냥 화염에 뒤집어 써서 통구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도 무반동총 그 뒤에 백브레스트 엄청나죠. 그래서 무반동총 사격 훈련할 때 뭐 이 빨래줄 같은 거를 이렇게 줄을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드론으로 이를 다 보고 있으니까 이런 영상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러시아군 3군단 병사 2명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장갑차가 지나가니까 저거 잡자 해가지고 RPG-26을 든 거예요, 얘가. 그리고 저쪽으로 쏴버린 겁니다. 쐈는데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아군 병사가 있죠. 얘가 지금 이쪽으로 RPG-26을 쐈는데 화염이 뒤로 확 가니까 뒤에는 아군 병사가 죽어버렸어요. 이 화염 맞고.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죠. 쏘기 전에 우리 편 뭐 또 벽은 없는지 우리 편 있는지 이거 다 보고 쏴야 되는데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건 개인호입니다. 아까 거기는 이제 교통호고 개인호에 이렇게 이제 병사가 또 한 명 있는데 지금 어깨 뭐 하나 짊어졌죠. 그리고 쏘았습니다. 아니 쏘려면 나와서 쏴야 되는데 나가면 이제 적에게 들켜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살짝 고개만 드러내고 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벽이 있죠. 그 벽 맞고 화염이 그냥 자기를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런 게 현재 러시아군의 능력입니다. 정말 기가 찬 이런 능력을 가진 군인들을 현장에 투입하니까 러시아군이 이길 리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러시아군을 상대로 우크라이나군이 어마어마한 공세를 취했습니다. 무려 15개 부대를 동원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7월 말 헤르손의 안토노스키 대교와 노바카우프카의 카우프카 댐 교량이 파괴되면서 드네프르강 이북에 갇힌 러시아군이 폰툰 페리에 의지해 버틴 지도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크림반도 일대의 지원 시설까지 초토화되어 러시아군이 말 그대로 사면 초가 상태에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전선 전 전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기갑부대와 포병부대, 항공전력과 미사일 전력을 총동원해 이번 전쟁 이래 최대 규모의 대공세를 시작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8월 30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8월 29일부터 시작된 이 공세는 러시아군 잔존병력들이 각 정착촌과 도시를 거점으로 농성해온 미콜라이우, 헤르손 축선의 M14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시작됐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한 개 축선에 완편 기계화 예단인 제14 기계화 예단과 제28 기계화 예단을 투입해 반나절 만에 러시아군의 주요 농성 거점을 쓸어버리고 러시아군 1차 방어선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이번 전쟁 상황에 대한 평론을 맡고 있는 미국 워싱턴 전문가 척 파러 기자는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를 인용해서 이번 공세 작전이 그리니치 표준시 8월 29일 15시를 기해 시작되었으며 주공은 M14 고속도로지만 헤르손 전선 전 전선에 걸쳐 최소 15개 여단 이상이 동시에 밀고 내려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공군 스트라이크 패키지는 물론 MLRS와 하이마스, 우라강 등 로켓 포병 전력을 집중 동원해 헤르손과 스라핀스크, 카자치, 레거리, 베리슬라보, 노바카우프카, 카우프카 등 여러 지역의 러시아군 지휘소와 탄약고, 병력 집결지, 방공진지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습니다. 러시아군 방공부대는 갑작스런 대공세에 놀라 피격을 감수하고 방공 장비를 모두 끌고 나와 대공전에 나섰는데요. 헤르손시와 베리슬라보, 노바카우프카에 배치되었던 부크와 판치르, 토르 등의 중단거리 방공자산은 단 몇 시간 만의 공습과 포격으로 모두 소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시각으로 2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 공세는 29일 야간이 되면서 소강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가 야간 공세를 계속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보아 이번 공세가 러시아군을 흔들기 위한 전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헤르손의 일부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번 공세에 놀란 러시아군 진영에서 무기를 버리고 탈영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메가드 장군이나 롬멜 장군이 와도 뒤집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러시아군.
부디 전투 대신 항복을 택해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바랍니다. 야, 드디어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이 러시아군을 고립시키고 고사시키는 작전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보급을 다 끊은 상태에서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그래 기진맥진했을 거고 탄약도 지금 간당간당 할 것이야. 그래서 전 전선에 치고 들어가기 몇 시간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군 항복하라. 그리고 탈영해서 집으로 돌아가라. 살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들어가는데 자, 이 사진 보면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T-64 전차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있는 트럭들 다 우크라이나군이죠. 치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시가 있으면 또 이 드네프르강 북쪽에 뭐 여러 마을들 그런 곳에 이제 소규모 부대들이 다 이렇게 장악하고 그들이 이제 버티고 먹고 살면서 이제 방어선 비슷한 걸 쳐놨지 않겠습니까? 그거 지금 이제 1차 방어선을 헤르손시 외곽을 다 지금 반나절 만에 돌파해버리고 이제 야간전으로 들어갔는데 야간 이제 심야가 돼서 공세를 스탑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심야에는 당연히 집이나 빌딩 이런 엄폐물 속에 들어가 있는 방어측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시가전에 들어가면 뭐 밖에 나와가지고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 야시경 보고 쏴버리면 되니까 야간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스탑 이제 한 상태이고 아마 제가 오늘 오후에 알려드릴 시큐리티 뉴스나 내일 아침에 알려드릴 시큐리티 뉴스에서 또 더 많은 전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가 14번 도로인데 이 14번 도로에 14기계화여단, 28기계화여단 해서 2개 기계화여단을 투입해서 주력 이제 여기가 주공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고 있고 이 헤르손 남쪽에 있는 이 스로핀스크 그리고 카우프카 북쪽에 있는 베리슬라보 뭐 이런데 다 지금 뭐 일제히 때리고 있는데 특히 이 지역은 화력으로 때리고 있고 이 지역은 화력과 함께 기동 부대까지 밀어넣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대로 우크라이나군도 한 560명 죽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저로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공격부대가 이런 그 참호를 파고 있는 방어부대를 공격하는 것은 불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전쟁이 완전히 전환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영상들이 여러 개가 공개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이거를 심리전 차원에서 계속 지금 SNS에 뿌리고 있어요. 이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야, 러시아군 싸우지도 않고 왜 도망가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지금 이제 교통호입니다. 참호를 파놨어요. 대전차 방어선이에요, 여기가. 여기 지금 벽 같은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 벽, 그리고 여기에 지금 벽 사이가 뚫려 있죠. 그러니까 벽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군 전차가 들어올 때 이쪽으로 들어와라. 왜? 정면에서 2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벽 뒤에 뭐가 있을지, 대전차 지뢰가 있을지, 아니면 화점이 있을지, 벽이 얼마나 두꺼울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뚫려 있는데 여기로 들어와라. 이렇게 들어와라.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완전히 대전차 화점이 마련되어 있죠. 들어오는 순간 어딘가에서 뭐 대전차 미사일 뭐 다 날아오겠죠. 자, 이렇게 한 게 대전차 방어선인데 이 대전차 방어선 놔두고 다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쫄쫄쫄쫄쫄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이렇게 딱 드론을 보고 있다가 이 교통로 안에다가 기가 막히게 포탄을 집어넣어요. 우크라이나군의 포병이. 그러니까 이제 꽝 해가지고 막 쫄쫄쫄 도망가고 있는데 꽝 해가지고 일부 몇 명이 이제 폭사하니까 다시 빽 해가지고 한참을 또 도망갔다가 망설이다가 다시 또 이제 가고 뭐 이런 모습을 보는데 왜 안 싸우고 도망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도 더 많은 전과 그리고 더 밀어붙였다, 탈환했다라는 전과를 이제 곳곳 계속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제4전차 사단 중에서 몇 개 부대를 뽑아내서 지금 이 헤르손 남쪽 스로핀스크 쪽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이 전차 부대는 놀랍게도 T-80으로 이루어진 전차 부대라고 합니다. T-62가 아니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도하하는 것을 막아내겠다. 그런데 항공력, 공격기나 포병으로 이 전차 부대 다 때려 부숴버리면 이제 전차 없죠.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이 도하하면 이제는 완전히 무인지경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크림반도에 있던 부대들 흑해함대까지 다 지금 노보로시스크로 도망갔으니까 크림반도 탈환도 먼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대공세
첫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공세 둘째 날, 셋째 날 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